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 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았고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녀는 눈물을 흘리며 검찰 수사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75살 백점선 씨와 41살 딸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동료들이 위로와 축하의 꽃다발을 건넵니다. 백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면시켜주라니까 그 사람 들여다 저 뺨을 때려보라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나옵니다. 10수년이 흘렀지만 검찰 수사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는 치가 떨립니다.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막걸리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가족인 백 씨 부녀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백 씨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고 딸은 경계선 지능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결론지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부녀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두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은 건 사건 발생 16년 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3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와 자백 등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도신문 등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솔한 사과를 바랍니다. 백점선 부부와 자녀들의 삶이 오늘 판결로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 등 2명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15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당시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막걸리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고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부녀에게는 2012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부녀는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고 형 집행정지로 15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70대 아버지와 40대 딸은 굳은 표정으로 재심 첫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심은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소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녀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이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증거를 감췄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수사관이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특성을 이용해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주입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향후 재판은 검찰의 위법 수사 여부와 피고인들의 무죄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밝히고 피고인 측의 무죄 증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실체 판단을 받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은 내년 2월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15년 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 내일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었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충북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사건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이야기는요. 1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인데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재심이 결정되는 게 드물기 때문에 더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 15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2009년 7월이었는데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로 추정되는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숨진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최 씨의 남편과 딸, 이 백 씨 부녀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네네. 수사기관이 판단한 범행 동기는 이들이 부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눈치챈 엄마를 이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로 살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고 이 부녀가 복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백 씨 부녀는 자신들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된 건데 이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100편에 달하는 검찰의 영상 녹화 조서가 증거가 있다. 그 증거 당시에 보면은 이 자백이 굉장히 핵심 증거였던 사건이었는데 그 자백이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상 녹화로 그 녹화된 CCTV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의해서 광주고법에서 재심 결정이 났고 검찰이 그렇군요. 항고했지만 기각이 돼서 재심 법정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네.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12년 전이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청산가리 입수 시기 등이 논란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증거가 바로 이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조작이 됐다라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범행 동기가 됐던 부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은 예. 그때 당시 1심 법정에서도 피해자였던 아내가 이걸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수사 과정 중에 이 딸이 그런 어떤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다른 언니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수사관이 그건 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제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보기에는 성관계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게 있었다라고 거짓으로 기망해서 상대방을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범행 동기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막걸리를 구입하는 경위도 조금 석연찮았던 게 해당 막걸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판매하는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사려면 순천 시내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차를 타고 이동한 것에 대한 CCTV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CCTV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범행의 도구로 쓰였던 이 청산가리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검찰은 청산가리를 플라스틱 스푼으로 막걸리에 탔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장 검증에서도 실제로 그걸 재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창고에서 압수했다는 그 플라스틱 스푼을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는데 그 스푼에서는 정작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을 받지는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 탐지기 진실 나오는 거 아빠한테 배웠느냐, 기계를 속이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CCTV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 자백이 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그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이 무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피고인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 재심을 신청한 부녀 측의 주장을 보면 검찰이 물증 없이 짜맞춘 조서로 서명을 받았고 또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고요. 또 법원 역시 이런 주장을 수용해서 재심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심이 이루어지게 된 목적성에 부합하는 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이 위법 수사, 이게 만약 입증이 될 것인가? 입증이 된다면 향후 재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짚어보죠. 우리가 CCTV 제출된 영상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진술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심을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광주 고법에서 검사가 생각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유도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 위법한 수사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던 부녀의 자백이 그 자백만 놓고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의 자백이 일치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부녀가 자백을 하게 된 그 원인 자체가 검사의 어떤 회유, 압박, 기망 또는 주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위법한 수사이고 거짓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특히 이런 거짓 자백, 물론 검찰 측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수사였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런 위법한 수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자백 부분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증거로 이들이 유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가리가 나오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CCTV 동선을 파악했을 때 막걸리를 구입하는 그런 장면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들이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들의 진술 능력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지도 관건이네요. 그때 당시에 감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이 딸이 발달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빠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이어서 이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자의 주장일수록 면밀하고 더 섬세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그들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단어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숙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사리 배척되거나 쉽게 그 부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조력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진술이 좀 어려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을 동석시켜서 그들이 평소에 쓰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섬세하게 해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런 장애인의 진술에 보조인을 동석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2009년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미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들이 만약에 법정에 다시 나와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지능 수준 정도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춘 어떤 진술의 분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과 다른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점이 많다는 부분을 짚어주고 계셨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심을 개시하는 그 결정 과정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 등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증거들, 왜냐하면 조사를 새로 한 또 수사를 새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증거들, 이것들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새롭게 제출되는 CCTV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진술 녹화 장면 CCTV로 이 허위 자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CCTV고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변호인 측에서 신규로 제출하는 CCTV는 뭐냐면은 막걸리를 사러 갔을 때 그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CCTV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인 아버지 백 씨가 트럭을 몰고 7월 2일 오후 6시에 막걸리를 사러 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새롭게 제출한 신규 CCTV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을 앞 CCTV 장면인데요. 7월 5일 오후 7시 반에 한 차례 트럭을 몰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을 뿐이고 그 전후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의 CCTV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2일과 7월 5일 하면 벌써 3일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공소 사실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피고인 부녀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규 CCTV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재심 법정에서 아마 이런 것들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그 재심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좀 없도록 세심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